지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2달 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좋았던 건 음바페의 플레이와 잘 맞아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 스트라스부르가 워낙에 수비적인 전형으로 나왔어요. 당연하게도 리그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보통 상대팀들이 이러한 전형을 많이 취하죠. 그리고 여기서 음바페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게 파리 생제르맹이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경기에서 약간 비대칭적인 3백 전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르콜라와 음바페 왼쪽 라인에서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강인이 있는 오른쪽 측면보다 음바페와 바르콜라가 있는 왼쪽 측면에서 공격이 많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음바페에게 패스가 가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워낙에 밀집 수비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음바페를 시작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음바페가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만들고 수비적인 전형을 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음바페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매우 좁아지겠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음바페와 바르콜라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측면 지역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 수비 전형이 음바페가 있는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음바페가 플레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 그리고 이강인이 없을 때는 덴벨레처럼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공격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겠으면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지난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음바페와의 거리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요. 하지만 이강인 쪽으로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렸을 때 여기서 음바페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개시켜줄 수 있다면 음바페가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강인이 지난 경기에서 덴벨레에 비해서 좋았던 건 뭐냐면 덴벨레가 물론 반대편 측면에서 드리블이라던가 이러한 파괴력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덴벨레에게 부족한 결정적인 한 가지는 이 선수가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임팩트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플레이할 때는 분명히 한 2명, 3명을 제칠 수 있는 개인 드리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쏠리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덴벨레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 결정적인 패스 한 방이 부족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음바페에게 공간이 생겨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가 못 넘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이 전환 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바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패스들이 지난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줬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엔리케 감독도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 수비가 쏠릴 때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는 이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 솔레르가 이강인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선수였거든요. 일단 수비를 할 때도 이강인이 내려가서 수비하지 않도록 솔레르가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지만 수비할 때는 리카 헤렌데스가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솔레르가 오른쪽 풀백 자리를 메워주는 이러한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중앙 지역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특히나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몇 명 끌려 나오잖아요. 이때 솔레르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갈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을 솔레르가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강인이 여기서 한두 명만 벗겨내고 중앙 지역으로 치고 들어오면 그 순간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수 한 명이 이강인을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려면 상대 선수에게 막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솔레르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선수들을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갔을 때 이 장면을 보시면 일단 솔레르에게 한 명이 붙어 있고, 그리고 솔레르가 앞쪽으로 뛰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약간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확실하게 접고 들어오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여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 하나하나가 어쨌든 반대편으로 전환됐을 때 음바페를 위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반대편에 있는 음바페에게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음바페가 넓은 공간에서 뛰어들어갈 때 음바페의 움직임에 맞춰서 좋은 패스를 가장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이라는 것이 지난 경기에서 또 증명이 됐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이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음바페가 반대편에서 중앙 지역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뒤에 있었던 솔레르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번에도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방해물이 되는 선수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이때 솔레르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솔레르가 계속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선수들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음바페가 뛰어들어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접고 들어왔을 때 음바페를 보고 찔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니까 이 날카로운 패스가 하나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음바페의 침투, 이강인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솔레르가 측면적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음바페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엘리케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의도했던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저 한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엘리케 감독에게 이강인이 덴벨레가 나오지 못할 때 혹은 덴벨레가 부진할 때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주전 자원으로도 뛸 수가 있는 선수다 라는 것을 엘리케 감독도 아마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을 쓰면서 접고 들어왔을 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유형의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이강인밖에 없는 상태니까 아센시오도 사실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센시오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역할을 잘하는 선수고 덴벨레는 왼발 오른발 다 쓸 수 있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유형이니까 이강인처럼 접고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 역할은 정말 이강인밖에 못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뛰기 시작할 때도 음바페가 뛰어들어가는 동선을 잘 파악하고 음바페에게 패스를 잘 넣어줬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상대 수비가 꽤나 밀집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음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어요. 이때 그 뒷공간으로 음바페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이강인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본인이 이제 가운데로 드리블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바페에게 잘 패스를 밀어주면서 음바페가 상대 측면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을 했을 때 주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이나 공격 라인에 에메릴도 있고 비티냐도 있고 파비안 루이스도 있고 뭐 덴벨레, 아센시오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일단 이 여러 선수들 중에 음바페가 침투에 들어갈 때 마치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데브라이너, 웨데고르 이런 선수들처럼 찔러주는 패스가 가능한 선수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 경기가 이강인과 음바페가 본격적으로 발을 맞춰보는 첫 번째 경기였거든요. 도르트문트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잠깐 나와서 음바페와 호흡을 맞춰보기도 했지만 음바페가 프리시즌에 참여를 안 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부상을 당하면서 두 선수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췄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경기만에 이런 좋은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좋은 장면들 속에서 득점까지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주전 경쟁을 할 때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강인을 점점 더 중요한 선수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